아이슬란드의 살인 범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살인 범죄율은 한국은 0.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0.9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약 37만 명인 작은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광역시 수준도 못 따라옵니다. 인구가 적은 만큼 그들은 살인 범죄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전 국민이 나는 비르나입니다를 외치게 됐을까요?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의 인구는 약 23만 명밖에 없지만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월의 경우 태양은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만 보이기 때문에 기온은 일반적으로 영하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밤, 비르나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밤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비르나는 당시 20세였으며 주위의 평판으로는 상당히 재밌고 사교적이며 언제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레이캬비크의 주요 쇼핑 거리에 있는 바에서 뛰어다니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오전 2시쯤 그녀의 친구들은 지쳐서 집에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더 놀고 싶었기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는 시간까지 혼자서 오전 4시 30분까지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매우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밤늦게 여성 혼자 걸어 다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정상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거의 서로서로 다 알고 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가 문을 닫고 그녀는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에서 걸어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녀가 먹을 것을 사서 가는 모습도 CCTV에 촬영됐습니다. 그 비디오에서 그녀는 상당히 취해서 비틀거리고 동전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날 그곳의 기온은 영하 10도였고 부츠, 청바지,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토요일 아침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녀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마리아는 비르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비르나가 전날 밤에 같이 있었던 친구들과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전화했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에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비르나의 휴대폰은 레이캬비크에서 남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항구 지역에서 마지막 신호가 감지됐고 5시 50분쯤에 꺼졌습니다. 비르나의 어머니는 그녀를 본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수많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은 해가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1월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고작 약 5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르나의 실종 소식은 아이슬란드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형사 그림스는 사실 사건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대부분의 젊은이는 보통 친구 집에서 자거나 하는 등의 해프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CCTV를 조사하고 있을 때 비르나가 안 보이기 시작할 때 기아의 리오가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식별하기에는 화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정보는 모든 지역 언론과 공유가 됐고 아이슬란드의 모든 사람은 그 차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월요일 밤에 2명의 형제가 비르나의 마지막 신호가 있는 항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검은색 부츠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비르나가 신었던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던 부츠입니다. 이 정보를 알리자마자 헬리콥터와 장수부는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토요일 아침 6시쯤에 항구에 진입하는 빨간색 기아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는 폴라나노크라는 어선 옆에 멈추어 섰고 한 남자가 조수석에서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배에 탔고 그 뒤에 자동차가 떠났습니다. 그 차는 폴라나노크의 25세 승무원인 올센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차는 토요일 점심시간에 반환됐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하고 조사한 결과 지독한 화학 냄새가 진동했고 뒷좌석에는 핏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샘플은 DNA 테스트를 위해 스웨덴으로 보내졌습니다. 폴라나노크는 그린란드 선박이었고 토요일 오후에 출항했습니다. 한 명의 기자가 그 배가 살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폴라나노크 승무원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필 올센에게 빨간색 기아 자동차를 누가 빌린 것인지 물어봤고 올센은 선장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선장은 올센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진정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아이슬란드로 지금 돌아가게 되면 용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이야기를 조율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장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그의 승무원 중 한 명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아이슬란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장은 기지를 발휘하여 엔진에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부품을 사러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금 진행되는 사건을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선내 와이파이 기능을 껐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당시 조수석에서 내렸던 니콜라와 운전했던 올센이 체포됐습니다. 혈액 분석 결과 비르나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센과 니콜라의 진술은 비르나를 차에 태운 것까지 일치합니다. 하지만 니콜라의 경우 비틀거리는 것도 확인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니콜라의 알리바이는 빈틈이 없었지만 올센은 달랐습니다. 비르나를 내려주고 자신은 오전 7시에 항구를 떠났고 11시까지 잤다고 했지만 차의 주행 기록은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올센은 시장에서 옷과 비닐봉지를 샀고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는 구토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혈흔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서 긁힌 상처를 발견했고 배의 쓰레기통에서는 비르나의 운전면허증도 발견됐습니다. 비르나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 수색대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8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그 항구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쯤 헬리콥터가 물가 근처에서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비르나는 알몸 상태였지만 성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맞고 목이 메인 상태였지만 물에 빠졌을 때는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공식적인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니콜라는 모든 알리바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2주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올센은 다릅니다. 올센은 살인과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대마초를 만들기 위한 수지 140만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DNA가 비르나의 부츠끈에서 발견됐고 그의 지문은 그녀의 운전 면허증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소변을 보려고 차를 멈췄는데 니콜라와 비르나가 차를 훔쳤던 것이라는 거짓 증언도 했습니다. 한 달 후 3명의 판사는 살인과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 1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덴마크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나는 비르나입니다라는 멘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센이 어째서 그녀를 살해했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롭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